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겉보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좀 조용한 듯 보였는데 그 안에서는 정말 뜨거운 움직임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수만 보면 큰 변화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당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단순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걸 넘어서요. 왜 특정 테마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이런 차별화된 흐름을 만들었는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날이야말로 시장의 속살,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나 기대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딱 읽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테마에 돈이 몰리고 또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를 보면 지금 시장이 뭘 좀 주목하고 뭘 경계하는지가 드러나죠.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장의 큰 그림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코스피는 0.25% 상승해서 3,187.16, 코스닥은 거의 변동 없었네요. 0.01% 올라서 801.72로 마감했습니다. 네, 거래대금도 보니까 코스피 9조 원, 코스닥 5조 원 수준이었어요. 확실히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지수 자체는 관망세가 뚜렷했죠. 그런데 투자 주체별로 보면 약간 다른 그림이 보여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한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아, 외국인이 팔았군요. 네, 근데 개인하고 기관이 이걸 받아냈어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100억 원 이상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은 좀 신중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쪽에 기대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 어떤 개별 종목이나 테마에 대한 기대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흐름도 좀 흥미로운데요.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둔 돈은 약간 줄었는데 신용 융자 잔고는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이게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투자한 금액, 그거 맞죠? 정확합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늘었다는 건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아하.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서도 기회를 노리는 좀 공격적인 자금은 있다. 이런 신호죠. 그리고 또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지만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이 좀 많았다는 점,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특정 이야기가 있는 분야,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차별화 현상이 매우 뚜렷했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시장 전체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어제 HD현대미포가 14% 넘게 급등하고 와, 엄청났죠. HD현대중공업도 11% 이상 오르는 등 조선 테마가 시장을 거의 압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정도의 강력한 상승 뒤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촉매제는 역시 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었습니다. 아, 캐나다 잠수함이요? 네, 한화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 헌데헤비인더스트리스죠. 이 두 회사가 이른바 원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게 최종 후보군, 그 숏리스트, 숏리스트. 예, 에 포함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그냥 폭발한 겁니다. 숏리스트 선정만으로도요? 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규모가 최대 60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요. 이게 단순한 수주를 넘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와, 60조 원? 네, 이건 단순한 실적 개선 기대를 넘어 한국, 조선, 그리고 방산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이슈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60조 원 규모 잠수함 프로젝트라니 정말 상상 이상의 규모네요.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라 두 회사가 원팀을 이뤄서 도전한다는 점도 인상적이고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데 다른 요인들도 좀 있었을까요? 네,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제기되어 온 그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었고요. 여기에 HD현대그룹 내부적으로 조선해양 계열사들의 합병 추진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죠. 아, 합병 이슈까지. 네, 이런 여러 호재성 재료들이 비슷한 시점에 딱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에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한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강력한 모멘텀들이 갚쳤네요. 근데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관련 부품이나 기자재 업체들 주가까지 함께 급등한 점도 좀 눈여겨볼 대목 같아요. 삼양엠텍, 대양전기공업 이런 곳들이 10% 넘게 올랐고 특히 범한 퓨얼셀이나 원일 T&I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네네. 이들 기업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부각된 걸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범한 퓨얼셀은 잠수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연료전지 모듈, 그리고 원일 T&I는 특수배관 같은 걸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잠수함 수주가 현실화될 경우에요. 단순히 배 만드는 거, 선체 건조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 부품과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수혜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건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아주 거시적인 수주 기대감이 조선업 전반을 끌어올렸다면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아주 미시적인 차원의 기술혁신 소식이 또 다른 테마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인벤티지랩, 고바이오랩, 큐라티스가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와, 이 열풍의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비만 치료제 테마의 불씨는 미국의 그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였습니다. 일라일릴리요? 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오포르글리프론의 후기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이 소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주사제 형태잖아요. 네, 그렇죠. 매번 주사 맞기가 좀 그렇죠. 네, 사용 편의성에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 알약 형태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신약 하나가 추가되는 걸 넘어서 치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이 잠재력의 시장에 열광한 거죠. 정말 그러네요. 주사 대신 매일 간편하게 먹는 알약으로 비만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이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런 편리성의 혁신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군요. 그래서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로 관심이 집중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 보니까 인벤티지랩 플러스 30.00%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계약 확대 소식이 있었고 고바이오랩 플러스 29.96%는 자체 개발 균주의 미국 특허 등록 소식 이런 게 있었네요. 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약효를 좀 오래 지속시키는 플랫폼 기술, 그 IVL 드럭 플루이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이 경구용 약물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 인게하임과의 협력 확대 소식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해석됐죠. 그렇군요. 기술력 입증. 네. 그리고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인체 미생물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 개발이라는 좀 독자적인 접근법이 주목받았고요. 큐라티스 플러스 29.91%의 경우는 좀 재미있는데 최대 주주가 인벤티지랩이에요. 아, 모 회사가 인벤티지랩이군요. 네, 이렇게 모회사의 강력한 호재가 자회사 주가에도 긍정적인 후광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대 주주 관계까지 얽히면서 시너지가 났군요. 그 외에도 약물 전달 기술을 가진 G2G 바이오 플러스 14.53%나 자회사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WSI 플러스 10.56%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테마에 속한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26%를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이쪽에 집중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평균 상승률 26%는 정말 이례적인 수준이죠. 이건 단순히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거대한 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 전체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정 기술 돌파구가 어떻게 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순식간에 바꾸고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연쇄적인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네. 시장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모든 테마가 이렇게 뜨거웠던 것은 아니죠.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일부 테마들은 어제 조정을 밟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그랬는데요. 화장품이나 엔터주들이 약세를 보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최근에 중국의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기대감이 컸었죠. 네. 근데 중국 정부 측에서 문화 콘텐츠 시장 개방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나니까 단기적인 성과 기대감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거죠. CSI 코스믹 마이너스 5.58%, 큐브엔터 마이너스 4.07%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 기대가 현실화되는 속도가 좀 더디다고 판단되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현상은 흔히 순환매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순환매, 섹터 로테이션, 특정 테마나 업종으로 자금이 몰려서 주가가 오르면 이후 그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른,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테마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 그걸 말하죠. 네. 어제 시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소비주 외에도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간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험, 건설, 철강 등 다른 일부 업종도 개별적인 이슈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테마와 쉬어가는 테마가 명확히 갈리면서 자금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의 특징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돈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모습이군요. 자, 이제 테마 외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특히 앱코가 플러스 29.99%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K-팝 데모넌터스라는 게임의 인기와 연관되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단청 키보드가 품절 대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와, 이거 정말 예상 밖의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주식시장이 때로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재미있는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죠. 게임 주변 기기 업체가 전통 문양을 활용한 제품으로 문화 트렌드와 딱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증한 거니까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이건 기업의 본업 외적인 요소,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든가 특정 제품의 성공이 때로는 본업의 성과 이상으로 주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개별 소업은 스코보텍 플러스 9.79%입니다. 기술 수출한 폐암신약 레글라자, 이거 관련해서 누적 기술료 수익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국내 바이오 기업의 R&D 성과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업적 성공, 그러니까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이종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억 돌파. 대단하네요. 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오스코텍의 사례는 성공적인 기술 수출이 이렇게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죠. 이건 다른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또 투자자들에게도 바이오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네. 연구 성과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신뢰를 줄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미코 플러스 21.42%는 수소, 반도체, 세라믹이라는 복합적인 테마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스튜디오 사믹 플러스 11.22%는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결정에 긍정적 효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CP 시스템 플러스 10.36%의 폭스콘 공급 확대 소식이나 에스캠 플러스 9.64%의 OLED 소재 실적 기대감처럼 각기 다른 명확한 이유를 가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어제 시장은 그 큰 이벤트 관망세라는 표면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조선주의 대규모 수주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혁신 기술 기대감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게임 체인저 서사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동시에 최근 강했던 테마에서는 차익 실현과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뚜렷한 차별화가 진행됐고요. 개별 종목단에서도 독특한 제품 성공이라든지 실질적인 R&D 성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8월 27일 국내 증시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은 표면적인 조용함 속에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 즉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이야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금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죠. 조선과 비만 치료제가 그 대표적인 예였죠. 반면 기대감이 약화되거나 단기 급등 피로감이 쌓인 테마에서는 여지없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환매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끊임없이 다음 빅싱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잠재력, 혹은 먹는 비만 치료제라는 혁신적인 편리성이 투자자들을 흥분시킨 것처럼 말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선이나 비만 치료제 외에 또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쩌면 아직은 수면 아래에서 다음번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까요? 오늘 확인한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잠재적 변화의 씨앗을 미리 탐색하고 고민해보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께서 시장의 맥을 짚고 미래를 가늠하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통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